착한 남자는 천국에 가고 나쁜 남자는 파타야에 간다는 문구는 태국 동부의 인기 휴양지 중 하나인 파타야의 광고 간판, 저렴한 보석, 기념 티셔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2016년에는 3,300만 명의 외국 관광객이 태국에 방문했으며 그중 1,300만 명이 파타야를 찾았습니다. 2016년 가을에 따뜻한 월요일 저녁, 파타야의 번화한 거리에서 황색 넌 불빛이 비추는 더러운 보행자 전용 거리에서 젊은 매춘부들이 서양 남성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태국의 관광 천국인 파타야의 활기찬 풍경 속에서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파타야의 홍등개는 처녀 또는 달콤한 사탕, 여성 생식기를 지칭하는 은어과 같은 도발적인 이름의 바들이 넘쳐납니다. 바 안에는 누드나 비키니를 입고 몸을 드러내는 여성들이 많으며 고객이 쉽게 호출하고 저렴한 가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몸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메리어트 호텔의 한 남성들은 두 여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기 위해 어느 유흥가에 가야 할지를 열띤 논의 중입니다. 여기에 매춘부들은 대부분 태국 북부의 가난한 지방 출신입니다. 그들은 파타야나 방콕에서 돈을 벌어 가족에게 송금합니다. 한 짧은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카플란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해요. 그들은 쌀을 재배하고 소를 기르며 매우 가난해요. 그들은 돈이 필요해요. 많은 순진한 가족들은 딸이나 여동생이 대도시의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매달 받는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손님이 술에 취해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라고 한 여성 이름이 린이 말합니다. 벤치에 앉아 태국만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저를 때릴 수도 있고요. 한 번은 술 취한 손님이 저를 욕했는데 저는 그가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저를 따라오면서 저를 때리려 했는데 손이 벽에 부딪히고 말았죠. 그 뒤에 저를 발로 차더군요. 저는 가방을 들고 도망쳤어요. 여기에서 매춘부들은 시간당 약 28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높은 수입은 아니지만 고향에서 일할 때에 하루 10달러보다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태국 성산업에서 일하면서 성병이나 마약으로 인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 친구 중 몇 명은 돈 벌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라고 방콕의 한 배에 있는 여성은 카플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나나 플라자에 있으며 그곳은 수백 명의 매춘부가 있는 3층 건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에요. 태국 남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이제 저는 저를 보살펴줄 외국인 파랑을 찾고 있어요. 언젠가 저는 좋은 사람이 될 거예요. 지난주 미국 부동산 사업가가 태국에서 공공장소에서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어 4월 24일에 1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양 남성들은 자신이 고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스릴을 경험하기 위해 태국으로 몰려듭니다. 반면 태국 여성들은 이 산업에 끌려들어 저렴한 임금을 수용해야 합니다. 저는 집이 그리워요. 제 어린 딸도 그리워요. 라고 이 산업에서 6개월 일한 한 어머니가 카플란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에요. 정말 끔찍해요. 한 호주 남성이 태국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가득한 바에 들어갔습니다. 대는 태국 전역의 노래방과 유흥가를 돌아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른 많은 서양 남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대내 유흥가 탐방이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경험을 찾는 호주 손님들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인신매매 피해자인 미성년 여성들을 구출하는 비밀 조직의 직원입니다. 그건 고통이 가득한 산업이에요. 라고 대는 인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주 남성들은 동남아시아 성관광 산업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서양 국가 중 하나입니다. 파타야와 같은 도시에는 은퇴한 호주 남성들이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태국 파타야 방콕으로 이주해 오면서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라고 대는 자신의 태국 여러 해에 걸친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성관광을 하지 않으면 인생이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꿈을 쫓다가 자신이 선택한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태국의 성관광을 위해 오는 서양 손님들과 많은 시간을 대화합니다.
댄에 따르면 대부분은 고향의 관계를 버린 후 느끼는 후회를 공유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내가 원할 때마다 성관계를 가질 수 있어 정말 멋져 라고 말하지만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 고향에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결혼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한 호주 남성이 고향의 여자친구와 헤어져 태국에서 방탕한 자유로운 생활을 추구하다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이라고 인정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어요 라고 댄은 말합니다. 젊은 여성과 성관계를 갖거나 심지어 성전 환자와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다음에 뭘 해야 할까? 아직 해보지 않은 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었고 길 건너편에는 성매매를 하는 청각장애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각장애인 여자 어떻게 생각해? 그들과의 성관계가 좋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인신매매 방지 직원으로서 댄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결코 호주로 돌아가기를 후회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제 마음이 저를 호주로 돌아가게 하고 싶어도 수많은 상처를 겪고 도움이 필요한 소녀들을 마주하게 되면 저는 여기 있어야겠다고 선택합니다. 라고 댄은 말합니다. 그는 일의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흥가에 들어갈 때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즐거움만이 그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동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모든 소녀는 자기 자신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강간당하고 학대당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겪은 뒤에 그들은 자존감을 되찾고 여전히 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라고 댄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제가 계속 일을 하게 하는 동기입니다. 댄의 목소리는 남자들에게 고통받는 소녀들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낮아집니다. 남자들은 성관계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그 여성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죠. 라고 댄은 말합니다. 그들은 그 여자가 방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제가 보는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합니다. 남자들이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할수록 그들은 더 힘들 때는 대부분의 서양 남성들이 이상한 것을 찾는 이유를 정당화하면서 그 여자들을 돕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내가 만약 당신의 딸이 태국에 가서 돈이 하나도 없어서 배서 일하게 된다면 내가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다면 당신은 신경 쓰겠습니까? 당신은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녀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모두 딸을 거기서 꺼내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태국 여자라면 그건 변명이다. 댄은 자신이 만난 남자들에게 안타까움을 느꼈다. 특히 호주 여성들이 이런 남자들을 싫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과 대화하면 그들이 모두 상처받고 길을 잃은 사람들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가 저지른 나쁜 일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라고 물었던 게 기억난다. 그들은 이러한 남자들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을 파괴하는 성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5년 동안 언론은 파타야 라이프 스타일에 집착한 서양 남성들이 자살하는 사례를 많이 보도했다. 파타야는 외국 남자들이 성을 찾는 수도로 여겨지지만 여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댄은 말했다. 우리는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남자가 발코니에서 떨어지는 영상을 보여주며 이것을 파타야에서의 낙하라고 불렀다. 이 문제는 태국의 여러 기관과 정부의 주목을 끌었다. 나이트라이트 인터내셔널, 나이트라이트 인터내셔널이나 MST 프로젝트와 같은 단체들은 태국에서 성을 찾는 남성들에게 지원을 제공한다. 댄은 이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남성들이 성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태국의 산업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상처를 끝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 배 가서 이 남자들을 만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친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댄은 말했다.
그가 태국에서 성을 찾는 남자들에게 인신매매 방지 단체 직원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가요? 이런 삶을 사랑하나요? 당신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변화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날 태국 정부는 파타야가 외국 언론에 의해 성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정부는 도시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타야에서는 성매매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 때문입니다. 태국이 직면한 도전은 아마도 성산업이 이 나라의 관광에 기여하는 경제적 이익에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동북부의 가난한 지역 출신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은 이 정부에게 긴 여정과 많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